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깡통즙즙, 깡통무순이 청약, 놀라운 불편한 사실. 오늘은 뭐 즙즙이니 또 무순이 청약이니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미사옥으로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요런 단어는 요런 아파트는 그냥 미분양 아파트다. 그냥 미분양 아파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돈은 그냥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즙즙이니 무순이 청량이니 이런 거에 아예 관심 자체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뭐 교통이나 뭐 입지나 뭐 학군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본다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중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물론 미래 가치까지 여기 뭐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 도로가 뚫린다, 기타 등등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의 아파트는 그냥 현재의 상태, 현재의 가치에 대해서 중점으로 평가를 한 후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현재 상태를 중점으로 보면서 내가 살지 아니면 전세를 줄지 이렇게 결정을 한 후 현재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어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도 뭐 개통된 것도 아니고 도로가 신솔로에서 뚫린 것도 아니고 학교가 지금 들어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만을 믿고 오로지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투자의 위험성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파트는 분양권에 비해서 좀 더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현재 다 지어졌고 현재 지하철이 있고 없고 현재 도로가 있고 없고 현재 학교가 있고 없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즉 현재의 아파트들이 더 분양권에 비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권 투자는 이제 미래만은 믿고 개통하겠지, 또 도로가 뚫리겠지, 학교가 생기겠지, 또 일자리가 창출되겠지 이런 믿음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즘 뭐 즙즙이니 무순이 청약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즙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워서 먹는다. 그리고 무순이 청약이라는 거는 미분양인데 미분양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무순위로 청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당첨자 500수라는 거는 이제 5월 20일부터죠. 5월 20일부터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첨자 수를 현행 80%에서 500%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즉 1000세대를 분양한다고 하면 현재는 예비 당첨자 수를 800명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는 5배수, 즉 5000명까지 늘려서 예비 당첨자 수를 발표를 한다는 거죠. 즉 최대한대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처럼 즙즙이니 무순위 청약이니 예비 당첨자를 500수를 뽑는다. 결국 이러한 거는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미분양된 아파트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로 본다면 이 고분양가예요. 이 장사의 기본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좀 비싸게 파는 거. 요게 부동산 투자의 대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분양권에 투자함에 있어서 저렴하게 사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분양 가격이 비싸. 비싼 것 중에서도 그 가격이 아주 비싸.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파트든 비싸게 사는 순간, 어떤 부동산이든 비싸게 사는 순간, 어떤 물건이든 간에 비싸게 사는 순간 내가 나중에 팔아먹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래서 비싸면 근본적으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는
어떠한 입지가 좋든 나쁘든, 어떠한 입지가 좋아도, 어떠한 학군이 좋아도, 어떠한 환경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비싸면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린다는 것은 미분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양 가격은 또 적당해요. 그런데 미분양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분양 가격도 저렴한데 미분양이다. 그건 바로 뭐냐니까 입지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지역에 분양 가격만 싸. 그러면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도 미분양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거. 이제 미래 부동산 가격입니다. 3기 신도시가 30만 가구가 앞으로 줄줄이 분양을 할 텐데 미래 부동산 가격 과연 좋아질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미분양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 가재는 개편이다.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 뭐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전 이렇게 봅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특히 고분양가에 대해서는 정부나 건설회사나 지자체나 요거 한편이다. 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부는 분양가를 자율화를 해주고 기회는 요때다. 건설회사는 고분양가를 때리고 지자체는 슬그머니 이 고분양가를 눈 감아주고 결국 정부, 건설회사, 지자체 한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고분양가를 하게 되면 요 세 군데는 다 이득을 봅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지자체는 취득세, 보유세로 돈을 벌고 정부는 법인세, 양도소득세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드린다면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런 게 왜 있습니까, 이게? 아니, 미분양 되면 그냥 미분양 되는 거지. 이거 보시면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할까봐 순위에 앞서서 무순위로 청약하겠다. 세상 요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요런 거 처음 봐요. 세상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미분양 된 거는 미분양 된 거지 않습니까? 무순위라서 순위 없이 먼저 청약한다. 세상에 요런 게 어디 있어요. 요런 얘기는 미분양이 될까봐 두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순위 청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사전 접수를 해서 무순위 청약하게 되면 경쟁률이 130대 1, 경쟁률이 109대 1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해가지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요. 7세대 분양의 경쟁률이 130대 1인데 실제적으로 130대 1이라고 했는데 무순위 청약으로 해놔가지고 실제 계약을 한 경우는 7세대 중에 2개 세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개 세대가 미분양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18세대 미분양된 거를 또 무순위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109대 1입니다. 109대 1. 그런데 18세대 중에서 이 무순위 청약한 사람들 중에 5세대만 계약하고 나머지 13세대는 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점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대 1, 109대 1 이렇게 훨씬 높지만은 실제 계약은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 요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동원한 것 같아요. 동원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130대 1, 100대 1 이상 요런 데가 어떻게 미분양이 이렇게 날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는 사람들을 동원하게끔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예전처럼 미분양이 미분양 된 거예요. 미분양 된 이후에 뭐 줄을 서든 인터넷 청약을 받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런 미분양된 아파트를 사전 접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게? 그만큼 정부는 건설회사를 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는 미분양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분양의 원인은 뭡니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된 거 아닙니까?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미분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다 무마시키는 듯한 무순위 청약을 미리 받음으로써 이 건설회사는 당연히 홍보를 하겠죠. 사람들을 동원하겠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뭐 100대 1이니 또 뭐 200대 1이니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러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좀 뒤숭숭해지고 좀 사고 싶은 욕망이 좀 땡겨지지 않나요? 아니, 100대 1이라는데,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 부자들이 거기를 투자를 한다는데, 100대 1이래.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돈 조금 있으면 청약 받고 싶어요. 계약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걸 건설회사들이 노린다는 거죠. 마치 지금 안 사면 현금 부자들이 다 출소간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라. 요 얘기 아닌가요? 여기에다가 언론들까지 덩달아서 난리지 않습니까? 줍줍, 뭐 현금 부자들, 아파트 쇼핑, 무순위 청약, 주워 먹기 등등. 누가 보면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연출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큰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 건설회사와 지자체, 언론까지 이 덩달아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로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줍줍, 무순위 청약, 이런 새로운 단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고분양가 때문에 정부도 불안해한다. 그리고 고분양가 때문에 건설회사도 불안해한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건설회사는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경쟁률을 높이고, 언론에서는 이런 홍보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거를 우리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압축을 해서 설명해드리면, 분양권 투자는 미래 가치를 중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분양가다. 그러면 미래 가치가 없어요. 미래에 분양자가 먹을 그 프리미엄을 건설회사가 미리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또 입지가 좋지 않다. 그런 거는 미래에는 암담할 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는 입지가 안 좋은 분양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 부동산의 경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부동산의 경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앞으로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쏟아진다는 얘기죠. 교통이나 입지나 일자리, 공원 등등 미분양이 난 아파트에 비례를 한다면 상기 신도시 입지 30만 가구. 어떻게 미분양된 아파트가 상기 신도시 그러한 입지를 이길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나요? 따라서 미래 부동산 경기 안 좋게 봅니다. 따라서 지금 분양권 투자는 뭐하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줍줍, 무순위 청약, 이건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은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이지 이 깡통을 귀하다고 집에 갖다 놓는 거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분리수거해서 버리세요. 줍줍, 무순위 청약, 주워 먹기, 아파트 쇼핑, 이딴 말, 이런 말 듣지도 마시고요. 보지도 마시고요. 앞으로 이런 기사 클릭도 하지 마세요. 깡통은 그냥 깡통일 뿐이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